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상대방 속마음은 어떨까에 대해서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천사의 메시지로는요, 정보를 얻어라, Get more information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헤어진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었다던가, 그런 것들에 어떤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더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자존심 싸움을 많이 했던 관계라거나 서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관계를 바라보려고 했다거나 계산을 하면서 만나왔다. 이런 가능성들도 높아 보입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나 계기도 그런 것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거나, 한쪽이든 두 분 다 그렇든 뭔가 고민만 하고 행동은 잘 못하면서 망설이고 또 한쪽 발은 빼놓은 상태로 관계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감정은 억누르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멀어졌을 수가 있다. 그런 관계였겠다. 감정 표현에는 인색했다거나 온전히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지 못하고 오해가 쌓였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 쿨한 척 했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가고,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고 그렇게 애매하다가 확 결단하면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서로 고집을 좀 부렸다거나 혹은 기싸움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성향과 여러분 성향을 보면 두 분이 매우 상반되고 다르거든요. 매우 다른 분들끼리 만났다, 이렇게 보여요. 상대방 분들은 관계에 대한 집착성도 있고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한번 빠지면 그 관계에 좀 중독되기도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감정이 굉장히 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깊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좀 표현 방식이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바르게 표현해야 할지,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결핍이나 그런 것들을 좀 채우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만족하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불안형 애착이거나 회피와 불안을 전부 가지고 있는 애착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기복도 심할 수가 있고 일부러 상황을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관계를 좀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상대가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구도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하면서 자기 욕구를 좀 채워나가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로 들면 밀당을 좀 한다거나 혹은 상대를 불안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요, 좀 그런 게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뭐 하나에 이제 빠지면 좀 중독된 사람처럼 몰두해서 하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성향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좀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걸 선호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반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선호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함께 노력해가고 맞춰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쪽에서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또 맞춰가려는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상대방 분의 성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피곤하게 봤을 수가 있고요. 왜 자꾸 따지기만 하지? 또 왜 자꾸 싸우자고만 들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성향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답답함을 좀 느꼈을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풀자고 하는 것에 오해를 괜히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에 또 결국은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 분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끌려서 빠져들었지만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진지하게 구는지 이런 걸 좀 이해를 잘 못했을 거고 아직은 어린 티를 잘 못 벗어났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로 인한 충돌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상대방 분들은 집착이나 소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자기가 잘 감당을 못해서 겉으로는 불건강하게 표현됐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헤어진 후 이제 서로 이별을 바라보는 서로의 입장이나 심리 상태를 보자면요. 상대방 분들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별을 경험하고 상대방 분들은 감정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미련이 남았고 또 감정적으로도 계속해서 떠올랐던 구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감정들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고 혼자 삭히다 보니까 좀 그냥 마냥 혼자서 그리워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는 그런 쪽도 크게 보이는데요. 누가 더 잘못했을지, 이 관계가 옳았던 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 반성도 하긴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좀 이기적으로 굴었나?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봤나 하면서 객관화를 하기 시작했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잘못한 점이 많네 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도 그럼에도 나름 이유가 있었고 당시 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하면서 또 결국은 또 다시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방어 기제가 상당히 또 강해져서 후회는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된 현재 상태나 선택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태를 보면요. 이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짐이었고 또 많이 무거웠다.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또 계속 참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했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관계에서 번아웃이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많이 지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은데, 제가 이런 리딩 하면 진짜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가 너무 잘 느껴져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헤어지고선 좀 많이 힘들었다. 근데 그냥 마냥 힘든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심각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결국은 좋아지거든요. 다시 회복을 하시고, 그렇게 되는 흐름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상태셨다는 거고, 그냥 카드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카드들은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제 나도 이렇게 더 이상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더는 끌고 갈 수 없는 이건 무게다라고 생각하셨을 걸로 같아 보여요. 그 지점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향에서 3 오브 펜타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현 심리 상태에서 3 오브 펜타클이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카드가 2번 이상 나온다는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좀 소름 돋는데요, 저도. 카드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78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카드 한 덱당? 거기서 실상 같은 카드가 2번 이상 나온다는 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파야 돼요, 이렇게 나왔을 땐.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봤었고 또 맞춰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셨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뭐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하나 맞춰보면 이 관계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봤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힘들긴 하고 또 내려놓고도 싶지만 한켠에는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못 버리고 있을 걸로 보여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상대방 분들에게 연락이 올까? 이게 핵심 주제잖아요.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상대방 분들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락이 올까? 기다려도 되는 걸까? 에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면 휠 오브 포춘, 그리고 킹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오라클 카드로도 양자리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양자리 카드는요, 화성을 수호성으로 가진 불의 별자리죠. 자기 주도적이고 또 추진력도 넘치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치고 나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늘 도전의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양자리는 본능적으로 앞서 나가는 리더 별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이제 무섭고 사나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점이 굉장히 솔직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양자리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또 순수하고 애기 같은 면도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양자리 카드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 키워드는 행동을 취할 때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는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취할 시간, 올바른 길, 좋은 길 위에 있다. 갈 길이 멀 수도 있겠지만 양자리의 뜨거운 불이 성공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고 또 새로운 남성의 등장이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 분들이 이제는 슬슬 행동을 취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성의 등장? 이거는 또 3 오브 펜타클과 엮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지금 있거나 또 있었다거나 들어올 가능성도 같이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와 엮였거나 공적인 관계 아니면 혹은 남성분들이 또 이 카드를 뽑았다면 상대 여자분에게 그런 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간 휠 오브 포춘 상대방의 이제 인생이나 감정 상태에서 큰 전환점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카드인데요. 기회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잖아요.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다가 또 어느 지점에 툭 하고 맞물리는 타이밍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적인 흐름에 있다 이거고, 이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가 역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하면서 온다. 여러분들에게 전세가 역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킹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사실 상대방 분들은 쉽게 움직이거나 행동하고 또 연락을 자기가 먼저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자존심도 굉장히 셀 거고 생각이 엄청 많다거나 자기가 또 한 번 이렇게 아니다 하고 결단 내리면 그대로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 거리두기 막 이런 걸 하면서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시면서 생각만 많이 한다. 그리고 또 머리가 납득이 돼야, 그러니까 머리로 납득이 가능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앞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어떤 자기 감정에 다른 재조명의 시기가 온다. 재조명이 올라오는 시기가 오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마냥 맞지 않구나. 틀렸구나. 이렇게도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에 괴물 인포메이션 카드가 나왔던 걸로 또 보여요. 그렇게도 보여요. 근데 그렇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되돌릴 수도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서 우리가 막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분명하게 그 지점, 그 시점이 오고 있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아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또 먼저 연락해보면 어떨지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신다면 나인 오브 원즈 카드와 또 세븐 오브 소즈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대방 분들은 경계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방어 기제가 툭 하고 튀어나와서는 어쩌면 철벽을 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나 미련은 있지만 막상 연락이 너무 오면 방어벽을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직 이분들이 생각 정리가 더 안 됐고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확 부담스러워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속마음을 정확히 드러내질 않고 솔직하지 못한 반응들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회피를 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또 일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카드에선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상대는 준비가 아직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선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그 불성실한 반응을 보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상대방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뒤늦은 후회나 자기 합리화 사이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이미 탈진했고 많이 지쳤다. 나만 이렇게 버티나? 하는 지점에서 마음을 좀 내려놨다. 근데도 어딘가에서는 그럼에도 아직도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별 후에도 감정이 서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관계고 감정을 짊어진 무게가 좀 달랐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졌고 또 오해가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기회가 온다. 기회는 분명 돌아온다. 그렇지만 또 상대는 머리로 납득을 해 움직이는 사람이라 흐름이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한 번 올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오히려 상대의 방어 기제와 회피적인 반응 때문에 되려 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이 관계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고 그 기다림 끝에 기회는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 판단 속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면 상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주지 못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쪽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한 방향을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1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속마음은 어떨지에 대해서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일단은 오라클 카드에서 석세스, 성공적이다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일단 너무너무 긍정적인 키워드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찢어보고 뜯어보면서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더 전차 카드. 관계, 그러니까 이별 원인? 이런 거를 봤을 때 더 전차 카드. 이거는 또 전형적인 바람둥이 카드거든요. 굉장히 행동도 빠르고 관심이 가는 것에는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슈적인 문제나 이런 게 또 이별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전차 카드는 이 카드는 어떤 의지와 밀어붙이는 힘 같은 걸 말해요. 어쩌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다거나 한쪽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빠르게 속도를 내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서로를 너무 통제하려고 했을 수가 있고 혹은 어떤 목표 지점까지 좀 성급하게 가고 싶어 해서 무작정 고집을 세웠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이 전차 카드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그래서 나 이 사람이야 이렇게 딱 정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추진력 있게 달려나가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뭘 원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또 적극적으로 리드하려고도 하는 그런 카드예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풀면 좋은 카드죠. 근데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상대가 느끼기엔 좀 너무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압박감이 들 수가 있고 혹은 따라갈 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강하게만 끌고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섬세한 감정 흐름이나 좀 세심함이 좀 결여가 됐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바로 밑에는 퀸 오브 컵스, 감정의 여왕이라는 카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굉장히 세심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곱씹고 또 곱씹고 계속해서 또 곱씹고 그러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차 카드와는 매우 상반되는 느낌의 카드거든요. 어쩌면 또 감정의 깊이가 또 깊고 또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교감이 되는 걸 굉장히 또 중요시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해요.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 매우 세심하고 풍부할 수가 있어요.
속으론 정말 많은 것들을 잘 느끼는 사람인데 또 그런 걸 밖으로 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자기 안에 머금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보아서는 한쪽은 너무 추진하려고 앞만 보고 달렸고 또 한쪽은 거기서 오는 어떤 공허함이나 채워지지 않음을 느꼈을 수가 있겠네요.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 감정적으로는 깊었고 좋아하는 마음은 둘이 똑같았지만 마음을 열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가 있다거나 그걸 표현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기만 했다? 속도가 맞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이제 너무 버거워졌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을 거고 또 한쪽은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하면서 엇갈림이 생겼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 관계를 끌고 나가고 주도해 나가고 싶어 했고 한쪽은 끌려가다가 온전히 마음을 다 열지 못한 채 버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빠른 속도감에 나는 내 속도대로 감정을 좀 느끼고 싶은데 왜 자꾸 몰아붙이지? 하는 불안함이나 위축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도가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느낌이나 분위기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고 그게 안 맞아서 점점 멀어졌던 관계라고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성향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 일단 성향으로 보면 편안한 관계를 선호하고 재밌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웬만하면 분위기가 좋은 게 더 좋아요. 이분들은 갈등이나 부담스러움을 꺼려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에 반해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합니다. 자기가 좀 끌고 나가야 하고 통제력도 좀 있어 보여요. 자기만의 기준도 확고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또 정도 많고 열정적이죠. 네, 따뜻함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적으로 봤을 때 이성 문제가 좀 있었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이슈, 좀 주도권 갈등 이런 거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상당히 굉장하게 매력을 느꼈고 상대방 분들도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상대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별 후에 상대방들은 힘들었어요. 많이.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처음에는 감정을 좀 단호하게 딱 잘라내려고 했을 수가 있어요. 처음 카드론 퀸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이나 생각이 많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고 아파도 잊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옆에 더 타워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있었다가 확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후폭풍 같은 느낌으로 감정선이 확 터져 나왔을 거고 그때 이제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보여요.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인지가 시작됐을 가능성 그리고 그 방식이 깨지고 뒤늦게 자각하는 그런 구조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별 후에도 생각이 너무 많았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을 거예요.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라고 느끼면서 오갈 데가 없다라고 느꼈을 거고 더 데빌 카드, 계속해서 그 생각들에 끄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벗어나고는 싶은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겠고 계속해서 중독적으로 어떤 집착과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모든 생각이 뒤엉켜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 생각을 또 끊어내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요.
이 조합으로 정리해보면 상대방 분들은 애써 냉정한 척, 단호한 척, 처음에는 방어 기제로 칼을 휘두르다가 뒤늦게 후폭풍으로 터져나왔다. 감정을 억누르다 와장창 무너졌고 결국 고통에 괴로워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계속해서 되감고 있다. 계속해서 빠져있는 상태, 헤어나오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연락이 오냐? 이거잖아요. 응. 그래서 연락이 올까? 기다려도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이죠.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상대방 분들은 계속 어떤 접점을 만들어서라도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 느낌을 받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또 이번 카드는 가볍지도 않아요. 가볍지 않은 느낌의 카드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충동으로 보이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결론이 날 거고요. 이 저지먼트 카드, 전형적인 재회 카드가 딱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재회 카드라고 하는 그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거의 그냥 신이 개입하는 그런 심판의 카드예요. 그래서 한 번 끝났던 관계라도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심지어 이 카드는 그 연락에 담긴 감정의 무게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상대방 분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오라클 카드에서 처음에 성공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가 않고 조금 더 나아진 방식으로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해보면 어떨까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텐 오브 완즈 카드, 그리고 투 오브 소즈가 나왔어요. 이 카드들은 딱 봐도 굉장히 힘겨워 보이죠? 네. 이렇게 많은 짐들을 메고 겨우겨우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카드 그림만 딱 봐도 일단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갈팡질팡할 때 전형적으로 나온다는 그 투 오브 소즈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막상 연락을 먼저 취하게 되면 이분들은 갑자기 또 감정적으로 부담을 확 느끼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하시면서 발을 뺄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할 수도 있었던 고민을 갑자기 하게 돼요. 받는다고. 이 연락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받아도 되는 걸지 말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어떤 확신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쩌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달의 오라클 카드에서도 이제 카드에서 놓아주어야 한다, 저항을 줄여야 한다, 보내줘야 하는 시기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상대방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가 느끼고 준비가 되면 충분히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분들로는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생각에서 계속 못 헤어나오고 있고 끄달려 계시면 그 시간이 더 오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집착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이분들이 더 빠르게 올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마음 정화를 하시면서 내려놓고 있어야
상대방이 오는 시간이 확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계속 타로를 보면 온다고 하는데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죠?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중에는 계실 것 같아 보이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제가 말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기다리는 걸 멈추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기다려서 안 오는 거거든요. 기다린다는 그 생각과 어떤 미련을 내려놔야 에너지 순환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못 내려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타로 카드는 항상 그 사람에게 당장에 연락이 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물론, 온다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언젠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려놔야 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을 살고 계시다 보면 이분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끌려오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적인 게 이제 기다리면 연락이 올까 해서 떡하니 제외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천사도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거를 무조건 오기는 하는데 그게 언제 오냐인 거예요. 그 에너지가 좀 뒤로 밀려났냐? 아니면 앞당겨졌냐? 이 차이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그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고 저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잠깐은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 정화하는 데 집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더 빨리 올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로. 네.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오는데 지금 좀 에너지가 막혀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잠깐 내려놓고 있어보면 어떨지 싶어요. 그러면 이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속마음은 어떨까에 대해서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들은 연락 올까? 기다려도 될까 해서 천사의 오라클 카드가 예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좋다. 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그냥 예스 그 자체가 의미인 카드가 띡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우선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봐볼게요. 여러분들과 이분들 헤어짐의 원인으로 보이는 것부터 한번 봐보자면 서로 너무 자기중심적인 긍정에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서로가 아니라 한쪽이 그랬겠죠. 서로 만날 때는 너무 좋고 즐겁고 재밌고 서로한테 끌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매력적으로도 봤다. 근데 이제 어떤 감정의 깊이라기보다는 좀 순간적인 즐거움? 이런 걸 쫓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밝기만 하고 가볍기만 하고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중함이나 책임감이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다. 이 사람 굉장히 매력있다. 라고 느끼긴 했지만 어떤 이제 깊은 관계의 발전이나 좀 더 신중한 감정적인 교류 같은 거에서 결여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거나 혹은 상황을 자꾸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밝은 면만 보여주려고 애썼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서로가 그렇게 밝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했다. 무거운 분위기나 얘기는 좀 꺼내지 않으려고 서로 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깊은 정을 느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런 준비가 잘 안 된다라고 보이고, 내가 힘들어도 티를 못 냈다거나 못 내겠거나, 상대방은 좀 눈치를 잘 못 채준다거나, 내가 힘든 거는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들었을 수가 있고, 늘 즐겁고 좋게만 가려고 했던 게 이 관계의 문제점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라든가, 내 감정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 어떤 갈등, 이런 거는 피하려고만 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좋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을 때만 좋은 관계보다도 진짜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힘들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잘 해결하고 같이 풀어나가려는 의지까지 있어야 저는 진짜 제대로 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는 아직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그게 이제 어쩌면 미련으로 더 남았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에서 어떤 서운함이나 감정의 결핍이 생겼다. 좀 책임감이 좀 따라주지 못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 성향으로 보면요. 일단은 경계심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감정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쿨한 척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의심도 많고 사람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도 진짜 속마음은 감춰두고 좀 상대방을 관찰하고 분석하려 들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혼자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다거나 답답하게 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여러분들 보면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에 솔직하고 마주할 건 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상황이나 관계를 보고 또 확실한 감정 정리와 선택을 하고 싶어 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싶다.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떤 건지 정의를 내리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눈치만 보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자꾸 감정만 떠보려고 한다거나 결정은 미루려고 한다거나 그랬을 거고, 한쪽은 그러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했겠죠. 이제 너 감정에 책임져, 이제는 결정해 하면서 진짜가 뭔지를 좀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보단 머리로 연애를 하고 계산하는 쪽이 있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결정 내리고 싶어서 갑갑하다고 느꼈을 쪽이 있어 보입니다. 이별 후에, 그리고 근데 이제 성향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헤어지고 나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보면 이분들은 내가 이겼다, 이런 희열을 느껴요. 네, 매우 아주 이상한데요. 어쩌면 이제 상황 모면을 잘했다? 드디어 내가 이 상황을 잘 끝내고 넘겼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자존심도 좀 보이고요. 자기방어적인 그런 자존심이 이분 몸을 휘감고 있네요. 네. 또 보이는 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치이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 게 있어요. 주변에 이제 자기가 챙겨야 할 사람이 좀 많다거나 혹은 내가 좀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상황에 좀 휘말렸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 난처하다, 내가 좀 난처하다 지금, 이런 상태일 수가 있어 보여요. 좀 휘말려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한쪽이 너무 주고 한쪽이 너무 받기만 했다거나 관계의 그런 불균형에 대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존심을 굉장히 꽉 잡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상태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나 잦은 충돌로 인해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될
있었을 수가 있어 보이고, 그것들이 이젠 좀 지치고 더 이상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는 날 좀 챙기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이 돌아섰다거나 현재는 정말로 좀 괜찮아졌다, 감정이 많이 추스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그 상대방 분들과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계 가고 싶었던 마음이나, 그리고 또 그게 또 너무 진심이었기에 자꾸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좀 불쑥불쑥 올라와서 두 가지 마음이 아직까지 좀 싸우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한 거는 이 관계에서의 안정을 원했을 텐데 소통이 안 되니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이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아서, 네. 여러분들은 그냥 타로나 이런 거 지금 그냥 보시는 분들, 심심해서 보시는 분들 많을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한 번씩은 생각이 나면 좀 충동적으로 감정이 올라오고, 그때 또 그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끼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히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분들일 걸로 보여요. 아닌데요? 하셔도 맞을 거예요. 네. 상대방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들은 멈춰있고 에너지가 흐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여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그래도 나아가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죠. 정리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그 과정이 더 힘들고 아프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못한다니까요. 상대방 분들은. 네? 그걸 못한다는 게 뭐겠어요. 더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자각도 엄청 잘하세요. 끝났구나. 아직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영감이 발달되어 있으시죠? 상대방 분들은 그걸 못해요. 자각이란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끝나도 끝난 줄 모르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더 회복 탄력성이 좋다. 상대방 분들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 연락이 그래서 오냐? 기다리면 어떨까? 이게 주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자면요. 3번 카드,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연락이 옵니다. 이제 오는데 진짜 빠르게 온다. 네, 진짜 빠르게 오네요. 어느 날 갑자기 훅 이렇게 올 걸로 보이고, 네, 이건 빠른 소식, 급격한 전개라는 카드가 앞서서 나와 있어요. 그저 이제 충동적으로 이제 한번 내질러 버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나온 5 오브 소즈 카드거든요. 이게 이제 오기는 오는데 매우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깨닫고 진지하게 매달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온다기보다 좀 아직도 자존심은 못 놓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또 감정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온다기보다 자기 변명을 한다거나 혹은 방어 기제는 있는 상태로 찔러본다거나 엄청 감정적으로 충동성이 올라와서 질러봤다거나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다르게 보자면 연락을 한번 내지른 후에 바로 숨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또 강하게 읽혀지는 건 이분들은 연락을 자기가 해버리고 내가 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요. 근데 못 참고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면 또 다르게 읽는다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걸 유지했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바라봤고 그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그치고 끌고 나가셨다, 이런 분들이면 이제는 내가
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걸로도 보이거든요. 뭔가 이제는 내가 좀 해볼까? 이러면서 자기가 좀 우위에도 있고 싶은 거죠. 불만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못했거나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도 이런 걸 좀 말해봐야겠다. 이렇게 말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랑 여러분들을 놓친다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아쉽고 조바심이 날 거예요. 막상 정말 그런 상태로 가면 내가 가만히는 못 있겠다. 이런 거죠. 내가 그거는 눈 뜨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어떨까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선은 좋은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서로에게 다시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끌려하고 뭔가 집착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퀸 오브 펜타클과 더 데빌이니까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괜찮잖아요. 상태가 좀 나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흐트러지면서 다시 한번 그 관계에 끄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도 볼 수가 있는 카드들이겠습니다. 또 갑자기 또 너무 집착을 해야 되게 된다거나 그러면서 중심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그냥 단순한 불안이나 어떤 집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연락하면 그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더 쓰게 되고 그 마음을 좀 당연시 여기게 되면서 관계가 또 힘든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또 다시 끌려가게 되고 상대방 분들은 내가 이겼다 라는 가벼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천사의 오라클 카드에서는 분명하게 예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림을 보자면요. 예스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밑에 이 오라클 카드 당신의 꿈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오라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미래는 과거의 행동과 지금의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오라클 카드는 항상 한 단계 더 위에서 보라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 상황과 함께 대입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맞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요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관계를 바라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봐도 안정적인 관계일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현실에 부합하는 사람이 정녕 맞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연락은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심지어 빠르게 올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 계속 끌려다니게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감정에 줄다리기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관계에 뛰어들고 싶은 게 맞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연락을 받아도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인데 왜 마음이 좀 불편하지? 만족스럽지 않지? 하실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나아지지 않음을 몸소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연락은 yes, 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침묵이 이분들을 안달나게 하는 힘이 될 거예요. 이분들은 점점 안달이 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고고하게 침묵하고 있으신 모습에 내가 뭘 놓친 거지? 하는 자각이 이제야 뒤늦게 오게 되면서 그때는 자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라도 연락해서 일단은 잡아봐야겠다는 에라이 모르겠다 이래요, 이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데도 이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건지,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연락을 내가 했을 때 괜히 나만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게 맞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연락이 올까 안 올까는 굉장히 그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 카드 여러분들 리딩도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속마음은 어떨지에 대해서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천사의 메시지로 wait, 기다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리딩하기에 앞서서 일단 기다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 더 볼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네.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헤어진 이유?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봐보자면, 어떤 현실적인 책임감? 이런 압박이나 표현 부족으로 인한 이별이었을 걸로 보인다. 이런 게 있어 보여요. 한 명이, 혹은 두 분 다 감정을 겉으로 이렇게 꺼내거나 말이나 행동으로는 잘 안 보여줬고 관계를 좀 무겁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더 헐미 카드. 감정 회피의 전형적인 카드죠. 진짜 매우 답답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답답의 대표적인 카드인데 전 또 이 카드를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이 카드는 또 생각이 굉장히 깊고 또 전문성도 있는 카드라서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답답하긴 하죠. 카드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 일만 하고 있죠?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덮어두고 외면하고 일만 합니다. 이 핸드폰도 이렇게 뒤에 그냥 덮어놨어요. 안 봐요. 네. 자기만의 생각에 엄청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력? 완전 제로예요. 자기 동굴에 한동안 들어가서 잘 나오지도 않고 또 한번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갇히면 엄청 파고들 수도 있어요. 내향형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사람들이랑 거리 두면서 좀 자기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퀸 오브 펜타클, 또 이 카드는 또 책임감, 어떤 현실적인 기반, 안정적인 관계를 뜻하는 카드예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또 느리고 표현도 없고 한데 또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나 현실적인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즉슨 책임감이 현실을 누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슨 어떤 소통이나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워낙 안 하니까 이 관계가 도대체 뭔지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또 그랬을 거고 점점 감정보단 의무가 되는 것처럼 관계를 바라보게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분들은 감정이 식었다기보다는 그걸 말로 풀 여유나 방법이 없었고 또 시간이 없었고 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이 쌓여서 결국은 오해를 만들었고 서로를 외롭게 만들었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에 자기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괜한 오해를 샀을 수도 있겠네요. 혹은 또 실제로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불신을 만들기도 했겠어요. 사실 헐미카드는 그런 불신도 만들죠. 상대방 성향으로 보면 퀸 오브 소즈가 나왔어요. 생각이 많죠? 이성적이죠. 거리감이 항상 있었을 거고 속은 복잡한데 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늘 생각이 앞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냉철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즈 카드가 검 카드죠. 칼이 이제 이성적인 거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퀸이니까 여왕의 생각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기준이 분명해서 누가 선 넘어오려고 하면 딱 잘라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향은 포 오브 컵스 뭔가를 놓친 게 있다거나 아쉬운 게 있으면 그거를 쉽게 잘 떨쳐내질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상기시키고 그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이제 무언가 공허함이 있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불킥 한다 이런 거. 집에 가서 막 오늘 뭐 잘못했던 거나 부족했던 거 뭐였는지 막 생각하면서 잠 못 잔다거나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성향은 반대로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보면요. 한쪽은 감정이 많은데도 일일이 다 표현하진 않았고, 일만 했다거나, 다른 것도 막 신경을 썼다거나 했을 거고, 한쪽은 좀 외롭고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감정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황을 좀 바라봤을 거고, 그런 식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지 모를 거리감, 그런 거에 외로움이 쌓이고, 그게 또 감정적인 단절로까지 이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과 이별한 후에는 심리 상태가 어떤지 보자면요. 감정을 굉장히 꼭 눌러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기도 정말 제일 세다는 황제 카드가 떠있죠. 자존심 끝판왕 카드죠. 자존심이 장난이 아닐 거고요. 자기 규칙이나 자기 질서 그런 거 지키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컨트롤이 돼야 되고 자기가 머무는 그 구역 안에서 자기 바운더리는 자기가 좀 다 통제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분들은. 어떤 통제권을 박탈당한다거나 그런 것들, 관념이 무너지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감정보다는 중심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철벽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이제 나이트 오브 완즈가 같이 떠버렸네요. 네. 이분들이 이제 황제이긴 황제인데 어설픈 황제예요. 그래서 속 안에는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충동성도 꽤나 강해요. 그러니까 아니 황제인데 충동성이라니 너무 어설픈 황제죠. 이렇게 두 조합은 감정을 억누르지만 사실 열정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억눌러서 그 충동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겠네요. 여러분들을 향한 열정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진짜 책임감이 어마어마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사실 이분들은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욕구나 욕망도 상당히 속에 많은 사람이에요. 좀 음흉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게 더 헐미 카드도 좀 음흉한 카드긴 하거든요. 억누르지만 자꾸만 새어나오는 욕구가 있다. 혹은 욕구가 너무 많은 것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거죠. 네. 그래서 즉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냉정하고 중심 잡고 있는 척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행동을 또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또 속으로는 자존심이 용납을 못해요. 근데 욕구는 올라와. 그러니까 진짜로 이 두 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쪽이 더 꽤나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보여요. 여러분들은 좀 안정을 찾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제 내 감정도 내 삶도 내가 안정적으로 가꾸고 싶어 라는 이제 독립성도 보이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이 끌리기도 하는 상태 같아 보이거든요. 어쩌면 이제 그냥 차라리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도 나아가 보고 싶다. 혹은 다른 시작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나쁘지도 않고 만족감도 꽤나 있을 걸로 보이는 카드 구성이에요. 감정은 물론 있겠지만 뭔가 그쪽으로 치우치기보다도 이제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고 그쪽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꾸 붙잡혀 있고 매여 있는 게 이제는 좀 질린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상대방 분들보다는 상태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 분들은 감정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반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싶다 이런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여러분을 지켜나가고 싶어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여러 번 상대방 분들에게 기회를 줬을 거예요. 진짜 나 떠날 건데 괜찮아? 하시면서 이대로 진짜 놓쳐도 괜찮아? 하는 그런 느낌에 또 못 가지고 계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 가면 끝이라는 걸 내가 지금 손 놓아버리면 진짜 우리가 끝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나중에 뒷북 치면서 와봤자 이미 나는 끝이고, 그렇게 가면 진짜 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 만날 준비도 하고, 나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하시면서 이제, 나는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회도 줄 만큼 줬고, 나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그만 기다릴래 하는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 상황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좀 빨리 오지 하는 그런 거. 이미 마음 정리 다 하고 돌아섰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나면은 이거 되돌릴 수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더 잘 알고 계셔서 그런다. 그래서 못 놓는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걸 좀 빨리 깨닫고 왔어야 할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우주의 타이밍이라는 게 참 꼭 한쪽이 그걸 꼭 내려놔야 다른 쪽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구조가 참 그래요. 그쵸? 그제서야 이제 소중함을 깨닫고 뒤늦게라도 잡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 기다리면 어떨까? 연락이 올까를 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면 어떨까도 같이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양쪽이 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좋고 연락을 먼저 해봐도 괜찮다고 둘 다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우선 이제 기다리면 연락이 올까를 보면 여기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방 속마음 상태에 나이트 오브 완즈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도대체. 이제 아무튼간 확실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열정이고 행동력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충동적으로 연락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행동파 중에서도 제일 행동파인 카드가 이 나이트 오브 원즈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행동을 뜻하는 기사와 또 행동력을 뜻하는 완즈가 합쳐진 그야말로 행동 그 자체인 카드, 바로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욕망도 그득그득합니다. 그 옆에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도 있어요. 감정이 있다는 거죠. 네.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감정도 있다. 근데 굉장히 수줍고 부드러운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감정 표현에는 살짝 사실 조금 굉장히 미숙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연락을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먼저 내가 해봐도 될까? 여기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나이트 오브 컵스. 진심 어린, 낭만적인 감정을 가진 컵의 기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전차 카드.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겠다. 추진력이 상당한 전차 카드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면 상대도 그 흐름 타고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린 감정으로 빠르게 관계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상당히 마음으로 품고 있고 아직 감정이 다 끝나지도 다 풀지도 못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커요. 그리고 이 오라클 카드를 보시면 이제 받지 말고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바라기보다는 베풀고 정체되는 흐름이 있다면 너무 분석적이지 않은지 살펴봐라. 삶을 정리하고 디테일한 것에 신경을 써라. 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관계에서 서로 받기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감정보다는 계산을 하고 자존심을 세우거나 분석하려고만 했던 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카드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지금처럼 자기 삶을 잘 살면서 가꾸고 꾸려나가고 기다려 보시다가 이제 상대방 분에게 연락이 오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감정을 이제 날카롭게 내세우기보단 그냥 가볍게 받아주시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제 상대방 분이 너무 받기만 하던 분이라면 이번엔 그냥 한번 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제 누가 먼저 연락하고 이러는 게 이제 크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런 게 다 결국은 자존심 싸움인 거거든요. 상대방 분들은 자존심 부리다가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먼저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라는 천사의 메시지도 같이 뜬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자존심 싸움이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존엄을 지켜야 되니까요. 기다리시든 연락을 먼저 취해보시든 둘 다 좋을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현재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기다리는 쪽이 여러분들 존엄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쪽은 맞다 라고는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